위스턴 칼리지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턴 칼리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위 1%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면 배움에 돈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투자도 삶도 모두 잘하고 싶은 배움에 진심인 어른들이 모이는 곳. 맨 마지막에 이제 너의 인생을 작품으로서 살아라라고 했을 때 되게 큰 저한테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저의 회사 생활 20년 차와도 올해 또 마주 떨어져서 그럼 나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살까.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돌 하나가 던져지고 그 파동 속에서 문득 눈물이 고이는 순간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금 입학 등록하고 지혜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위스덤 칼리지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지금 입학 등록 시 깜짝 놀랄 만한 혜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 ETF로 어떻게 하면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은퇴 파이어 금융소득 만들기 강의에서 당신의 조기 은퇴 로드맵을 완성해 보십시오. 상위 1%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생활비를 좀 넘길 수 있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만드는 게 현명한 투자 은퇴 준비라. 반면에 이제 배당금은 어때요? 실제로 제가 받은 배당금의 내역들이거든요. 지수 ETF가 조금 부족하면 아마 이런 ETF를 배우시면 조금 더 폭넓게 투자 가능하다는 것. 옛날부터 투자를 한 게 있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취득가액은 정말 적은데 이 양도소득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절세를 위해서 지금 하나 원큐 ETF 한 주만 매수하고 인증하면 강의를 무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더보기 영역 링크를 클릭해 당신만의 현금 흐름을 시작하세요. 다음 방송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월가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가장 큰 확신을 갖고 계신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꽤 오래전부터 해왔고 주가도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저는 멀티오믹스 혁명이 향후 몇 년간 AI가 가장 깊이 있게 적용될 분야가 될 거라. 뒷부분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GIN을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10월 21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하창환이고요. 오늘 명민준 앵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제가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1%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고 야간 선물로 봤을 때 플러스 0.85% 상승이니까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기분 좋은 시작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계정 전략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미국하고 네. 중국이 미국한테 이긴 것 같고 한국하고 미국은 한 두 개만 남았는데 큰 틀은 잡힌 것 같다고 하고 고배당 관련된 펀드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한다고 그러고 하이닉스는 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4조라는 이상한 얘기도 들리고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조심하죠, 제가. Couldn't be better. 더 좋을 수 없다. 더 좋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치는 말을 하지 않겠고. 그래서 3박자가 다 맞아서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일주일 전에 3,830, 3,950까지는 밀려서라도 갈 수 있는데 네. 그거 앞단은 모르도 중간 정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살짝 가져봅니다. 네, 일단 분위기가 되게 좋으니까 또 이제 우리가 이 좋은 분위기도 계속 체크를 해보고 또 혹시나 우리의 상승을 또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수부터 좀 브리핑을 드리면 코스피는 3,855선까지 훌쩍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1.14%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상승에 대한 흐름이
되게 좋아요. 코스피가 무려 568종목 상승, 하락이 200종목이 되니까 상승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도 1096종목이 상승, 하락이 362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압도적으로 높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도 분위기가 되게 좋고요. 88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제 외국인 현물도 조금은 매도를 하고 있고, 일단 시작 자체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삼성과 하이닉스, 요즘에 목표 주가가 뭐 어마무시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신에서 이제 외국계에서 63만 원 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60만 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고요. 또 한미에 대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현대차랑 기아도 여전히 좀 상승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 간밤에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LG노텍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한미 관계 개선이 되면 조선주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등등등 전일에 또 목표 주가 상향도 많이 나왔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바이오 쪽에서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뭐 알테오젠, HBL,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등등등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또 일부 로봇주 그리고 오늘은 AI 의료가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들과 그와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조선 피팅 관련된 이벤트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오늘 좀 이런 산업을 좀 집중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본인 의견이 궁금한데. 저요? 네. 저는 주도주 중심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송 진행이 안 되는데. 반도체하고 네. 반도체하고 이제 그 조선 우리가 마스가 가지고 이제 딜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AI는 견조하고 아직까지 마스가는 살아 있고 자동차는 뭐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는 오늘로 대충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2%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정도면 대충 아쉬운 점을 남기고 마무리될 것 같아서 초점은 반도체, 조선 두 개만 꼽으면 딱 그거. 그리고 확실히 무슨 정부의 정책, 고배당 펀드도 분리과세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펀드를 투자하는데 고배당 그렇죠. 펀드에 되면 그것도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거 원래 없던 거거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체화 되면은 그것도 뭐 센티먼트 나쁘지 않으니까 그 정도고 진짜 장이 4천 가려면은 뭐가 해야 되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증권주 가야 돼. 증권주. 어제 막판에 좀 끌어올리긴 했는데 네. 막판에 1시, 2시에 이후에 올렸잖아요. 본인 보셨겠습니다만 키움 미래세 그것이 오늘 발락하지 말고 뭐 시장보다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받치는 역할을 하면서 분위기를 살려주는 게 오늘 말고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을 실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선과 반도체 그리고 증권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어제 술을 마신 바람에 오늘 자료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리포트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닉스만 14조 그 얘기는 듣고 나왔거든요. 60만 원 목표 주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60만 원 나온 리포트 그렇군요. 자체에 어닝 예를 들어서 내년 어닝이 70조를 한 건지 80조를 한 건지 네. 얼마 기준으로 60매만 하는지 그걸 못 봤거든요. 네. 그걸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건 별도로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또 약주를 하셔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또 이제 살다 보면 이것저것 또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애플은 또 평소에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애플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파이nem텍이 무려 1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네 오늘 LG이노텍도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이슈는 그거였죠. 이제 우리가 아이폰 17 시리즈가 16 시리즈보다 이제 판매 지금 단기 기간 동안 한 14% 정도 판매가 더 많이 되고 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모처럼 휴대폰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또 특히나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포트가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25만 원대 이상이 많이 나왔거든요. 실적 기반으로 차트도 되게 좀 공격적인데 뭐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약간 의외에 있긴 해요. 그 미국, 중국, 지금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 에어인가? 에어가 또
저기 예약 판매가 다 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제가 좀 무시했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썼는지 결국 그게 올랐네요. 예, 그래서 키 맞추기라기보다는 근데 이견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지속이 안 될 거다는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오늘은 네. 목표 주가를 300불 넘는 리포트가 그런 배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스토리적으로 맥혔다. 다른 주가들 많이 가는데 이건 별로 같잖아. 이제 오늘 올라서 YOY지 이어 투 데이트로 연초 대비해서 플러스로 돌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렇구나. 제가 틀렸네. 그러면 이 애플 관련된 주식은 오늘 올라가겠네. 그런 생각을 갖긴 했어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삼성전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주 시리어스하게 판단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까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그것대로 애플 체인에 있는 것들이 조금 눌렸다면은 LG노텍은 실적이 기반된다면 좀 더 갈 수 있겠죠. 저도 그거는 한 20만 원 초반이면은 1차적으로 거의 다 왔을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힘이 받쳐주면은 그건 다른 양상이 전개될 소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우리 의견이 모두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 요인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좀 잘 주목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조선의 상승을 네네.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리포트 보니까 조선 쪽이 리포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네, 뭐 좋긴 이제 나왔죠. 조금 저가 성과들이 다 빠져나가고 맞았어요. 이제 마진에 대한 좀 믹스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조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에 좀 답답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최근 한 달 정도는 그렇죠. 네. 위에서 놀긴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기대감은 키웠는데 막상 주가가 안 가니까 그렇죠. 에이 반도체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조선이나 이런 것들에 저도 분명 순환매가 돌 거라고 보고 있고 네네. 여기 산업이 너무 좋은데 그럼 우리가 이제 조선업은 애초에 좀 시계열은 길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끈질기 있게 참을성하게 버티신 거에 대한 보답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웃퍼폼이죠. 가장 아웃퍼폼이 조선인 것 같아요. 초반에. 네. 시장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더 아웃퍼폼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23년 이전에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23년 이후부터 들어온 것이 2, 3년 텀이니까 올해 2분기, 3분기 이렇게부터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불문가지이고 이 흐름이 내년도 아무리 안 좋게 봐도 1분기 또는 2분기까지는 실적의 흐름이 좋다고 얘기가 컨센서스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서도 안 빠지고 그렇게 버텼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슈는 뭐 마스카가 확정이 10월 말에 되고 나서 네. 확정 이거 됐어 딱 잡히잖아요. 이 넘버가 이제 확 잡히는 순간에는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여전히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이 얼마까지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전체 장에서의 위치가 그렇게 빨리 안 바뀐다면은 네. 어느 정도 포션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잡아서 한 200% 먹었어. 근데 모멘텀은 10월 말부터 약간 내려갈 것 같아. 다른 섹터보다. 그렇다고 이거를 왕창 빼거나 그렇게 급격히 과격히 변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섹터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빼갖고 갈 데가 없어. 빼갖고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래 20% 갖고 있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 35%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7%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포션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는 전체적인 업사이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저도 조선은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차피 뭐 저는 근데 이제 성과에 대한 믹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성과 믹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어차피 미국이 어떠한 이 조선에 대한 캐파를 늘릴 때 중국한테 저는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은 받을 거고 또 이제 뭐 도크 같은 경우도 28년 이후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이런 주도주를 못 잡겠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조선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자동차예요. 저는 네네.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한미 협상 관련된 부분, 이 환율에 대한 네. 통화 수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조선이나 현대차, 기아 같은 이런 관세랑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이 좀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현대차도 많이 오르죠. 사실 굉장히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반도체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보면은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건 또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기도 해서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차를 계속적으로 째려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를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더 들어가셨을 네.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이제
한 번 올랐을 때 한 10몇 프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15% 되는 게 확인이 되면은 우리가 15하고 25%의 차이, 그쵸, 엄청 그 크죠. 이익으로 차이가 했을 때 2조 몇천억이 2조 몇천억, 3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원래 이익이 줄었을 거야 25%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15% 됐을 때 이익이 얘네 원래 이익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가 20 몇 프로가 애드백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계산적으로. 그럼 만약에 확정되면은 20 몇 프로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다른 팩터가 변함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오늘 5% 올라도 20%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마도 한 16%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하면 3, 4%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3, 4% 더 올라가면 아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거기 딱 거의 다 왔을 겁니다. 맞아요. 아직 없게 그거예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높일 겁니다. 확정되면은 35만 원, 40만 원 부를 겁니다. 그러면 47이 28, 48에 32 하면 야 30만 원 갈까 말까 이 고민할 겁니다. 며칠 내로 그게 확정되면 그거예요. 그럼 요것도 증시 상승에 굉장히 좀 크게 도움이 기여를 되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까 고배당 이 얘기는 없었죠. 고배당. 얘네가 주사 주주 환원 정책을 이게 확정되면 아마 관세 확정되면 제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배당 그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배당 주식 펀드 있잖아요. 그 현대차 들어간 게 꽤 많습니다. 현대차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런 수요에 대한 만약에 그런 것까지 사람들이 알아서 기대해서 들어간다면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에디드 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27, 8만 원에서 멈추고 이제 다시 백하느냐 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들어갔어도 나쁘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결과값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포지션을 유지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갖고 계신 사람이 빨리 이 실현을 할 필요가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그러니까 이전 목표 주가로 따지면 거의 한 90% 정도는 온 거예요. 90% 정도 왔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좀 체크를 해보자 정도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명민준 앵커 어디 갔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 앵커는 지금 오늘 많이 아파가지고 많이 아파요, 진짜. 집에서 지금 약 먹고 좀 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나중에 금방 쾌차해서 옆에서 까불까불 할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쾌차하시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 전력 인프라 원전 요런 쪽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미국장에서는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뭐 비스트라 에너지 이런 쪽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좀 성장 탄력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전 이골이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벤트가 있기는 하죠. 그렇긴 한데 오늘 한전기술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나머지 뭐 원전주들도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이제 전력 인프라 뭐 전력 인프라는 워낙 좋으니까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쪽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원전이랑 변압기도 사실 째려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원전이랑 전력 인프라 각각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일찍 집에 갑시다. 이 의견이 비슷해서 아, 다를 게 그래요? 없고 사실은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네. 제가 타방송에서 한 달 전인가 어디 한번 그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원전이 어떻게 되니까 이제 9월달 초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금방 안 갈 수도 있는데 10월달부터는 5도가 나오거나 그 나올 거다. 그러면 원전은 다시 가긴 갈 거다. 맞아요. 그 얘기 계속 돌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한 달 산다면은 근데 그게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한 달 전에 봤을 때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과 두산. 그러니까 두산 반도체 CCFL 그거에 대한 게 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실적은 3분기에 쏘쏘합니다만 그래서 이수가 먼저 갔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더됐다. 상대적으로 더 언더됐다. 그리고 진짜 원전이 간다면은 우리가 설계해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앞단 프론트엔드가 받으면 그 시그널이에요. 받으면 그게 누구냐면은 그러면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한전기술이에요. 한전기술. 근데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감으로 그럼 한전기술 먼저 가야 되는데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PR이 원래 한 50배니까 잘 안 가요. 그냥 안 가던 게 갑자기 무거운 게 가기 시작하면 마치 팔란티아나 테슬라가 갑자기 가기 시작하면 그거 뭐가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PR이 원래 비싼데 이게 가게 된 이유가 며칠 전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전이 시동이 다시 걸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한국 전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전력은 근데 어차피 에너지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걸로만 봐도 사실 중장기로 보면 매력도가 있잖아요. 배당도 맞아요. 꽤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죠.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전이 가장 편하기도 하고 수급적인 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그 한전은 그래서 제가 한전은 LG전자와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 많이 말씀 한전 기술이 그렇게 해서 포텐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목표 주가까지는 제가 한전 기술 말씀드릴 수는 어려울 것 같고 결론은 괜찮다.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수급이 쏠릴 때는 네네. 목표 주가나 밸류에이션을 약간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 흐름을 잘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좀 기판 쪽이 또 눈에 보이는데 뭐 심텍도 그렇고 네. 뭐 TLB도 그렇고 TLB는 이제 뭐 기판에다 뭐 CXL도 좀 몇 개 있잖아요. 그렇게 심텍도 하죠. 네. 되게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차트 모양 거의 비슷한데 저는 요즘에는 이제 테스트나 소켓은 조금 뒤로 미루고 기판 쪽이나 뭐 이제 아니면 삼성이랑 하이닉스 네네. 뭐 이렇게 좀 선발대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아니면 네네. 좀 중장기로도 괜찮은 거 아니면 좀 시계열을 좀 길게 할 수 있으면은 뭐 소재 쪽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반도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세분화를 하면 좀 많잖아요. 네네. 오늘은 또 장비 쪽이 사실 미국장에서 좋아서 네. 장비 쪽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소보장 쪽에서는 어떤 거를 좀 우선순위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기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맞아요. 제가 하나로 보면 기판이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수하고 두산 그쵸. 이쪽고 대덕은 조금 다르고 심텍도 조금 다른데 이수하고 두산은 밸류에이션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게 있어서 다른데 실적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이수가 3분기 좋다. 그다음에 두산은 3분기에 조금 빠진다. 근데 그게 큰 어떤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고 약간 미뤄진 거니까 두산 같은 경우도 크게 이슈가 아닌데 목표 주가와 괴리 측면에서는 이수페타시스보다는 두산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편해 보인다. 꼭 두산 에너빌티 이런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심텍과 대덕하고 차이는 심텍은 사실은 그 뭐지 뭐 아까 뭐 CXL 네, CXL 그다음에 랜드 관련은 별로 없어요. 네, 심텍은 그렇죠. 네. 예. 막 섞였으면 정신 없는데 그냥 턴어라운드예요. 그냥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고 넘버로 따지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정도면 일단 된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면. 네,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는 굳이 우선순위로 놓고 싶지는 않아요. 턴어라운드 축하드리고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는데 예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58,000원, 6만 원 하는데 그거 하나 그런 거서 우선순위는 아니고 대덕전자도 많이 올라가서 신규 하는 사람한테는 이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중에서 3, 4개 그러니까 반이거든요. 반이라서 잘못하면 물려서 대덕도 여기서는 제가 좀 아주 편하지는 않아요. 밸류에이션이 이게 아주 편안해. 이게 22배가 가기 시작했는데 내후년까지 땡기면 이제 싸지겠습니다만 이거를 4만 원 이렇게 불러야 될지 잘 몰라서 저는 하여튼 그래서 그 지금은 두산 뭐 정도만 하고 삼성전자 50만 원 안착하는지 보고 미국 보고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진짜 투자를 많이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면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벌면은 투자를 진짜 많이 해요. 그렇죠. 투자를 하면서 뿌리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부장하고 전통적인 소재가 좀 덜 갔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HBM 관련된 주식도 대충 다 간 것 같고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테크윙은 전고점 가면 일단 많은 사람이 프라핏 테이킹 할 것이고 지금 20배, 25배 가면 6만 원, 7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고 한미반도체는 하이닉 삼성전자로부터 오더를 진짜 받는다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외국계처럼 그러면 예전 목표 주가 18만 원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틀린 거죠. 왜냐면 물론 틀었다기보다도 삼성전자를 받는다는 걸 저는 못 믿겠다 싶어서 14만 원 갈 때 저는 안 간다는 거였고 하나비전은 하이닉스 가는 건데 외국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익을 확인하고 하고 싶다. 3분기 실적 이 정도로 본다면은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은 유진테크가 어저께 나왔을 때 10만 원, 11만 원 나왔잖아요. 네. 좋은 회사인데 PER 25배, 10만 원, 11만 원. 너무 높게 얘기하긴 했더라고요. 과감한 거 봤을 때 바로 갈까는 모르겠다. 일단 그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저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 리포트 많이 읽어보는데 PR 수준을 너무 높게 때리니까 이게 맞나? 약간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고민을 해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저도 그때 있을 때는 힘들어서 애널리스트가 이거 스몰캡을요 20개 이렇게 동시에 못해요. 그렇죠. 하루에 밤을 새도 4개 이상 못합니다. 그 5개 하면은 뭔가 틀려.
대충 하는 거야. 피지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이 30개 있으면 요쪽 섹터, 요쪽 섹터 스몰 캡에서 나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발견해서 하는 게 펀드 매니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대충 8분은 쏜 게 많고 남은 게 한 10개, 3개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걔네들이 근데 각성하는 게 아니고 보일 수가 있죠. 갑자기 어닝 포캐스트가 내년 거 말고 내후년 것도 한번 땡기어서 볼 수 있겠어. 목표 주가가 따라갔기 때문에 27년 걸 땡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27년을 땡겨도 이 회사는 내가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은 그 주식은 올라갔다를 사타면 돼요. 그런 주식의 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몰라서 대충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을 빼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소부장 쪽 보면서 조금 이게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안 보기엔 좀 애매하고. 그럼 안 되죠, 또.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두산이 오늘 9% 또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두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 조금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또 한번 증시 브리핑 싹 한번 하면서 분위기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수급까지 봐야 되니까. 자, 수급도 봐야 되고, 자, 보시면은 뭐 아까 초반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확실히 목표 주가가 좀 크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많이 눌리게 됐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나오게 되면 증시에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 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돈이 풀리는 시장,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금리나 스탠스는 유지가 될 거고,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보면 조금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좀 높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들 중에서 후반부에 좀 거슬렸던 거는 협상 진행 안 되면 관세 155%, 뭐 157% 때리겠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 이전에 말했던 스탠스가 워낙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다뤄봤었던 뭐 한전기술 같은 종목, 또 이제 두산, HD, 현대, 미포 이런 전반적으로 조선업들 분위기 되게 좋은 상황이고요. 자동차랑 뭐 이제 애플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HBM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장에서 강하거나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쪽에서 연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조금 하락하는 것들은 증권주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반도체랑 증권이랑 굳이 선택을 해보라고 하면 저도 반도체를 선택을 할 것 같아서 약간 안 간다 싶으면 차익 실현하고 조금 이제 매력적인 쪽으로 살짝 갔다가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보셔야지 이게 뭐 갑자기 증권주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쪽은 ESS로 보셔야 되는데 ESS 쪽에서 또 지금 뻗어나가고 있죠. 뭐 클라우드라든지 지금 또 이제 통신장비 쪽으로 해외는 많이 뻗어나가고 있어서 그쪽으로 단기간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쪽도 자극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미국장에서 플루언서 에너지가 약간 고점에서 눌린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거에서의 방향성을 잡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이 코스닥 부분에서 상위 종목군들 분위기 좋았는데 약간씩 좀 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벤트가 강한 쪽으로의 흐름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수급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자, 코스피에서 보시면은 지금 순매수 상위가 반도체 쪽에 있긴 한데 그 수급의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수급적으로 뭐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도 쪽으로 봤을 때 요즘에 하이닉스가 좀 자극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상단에 올라가서 만약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생겼을 때 수급이 더 안 들어오게 됐을 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고 미국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크게 수급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갔던 한 1조 정도는 너무 크게 의미부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좀 꺾이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이닉스는 이제 50만 원을 찍었습니다. 50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주가가 이제 63만 원까지 나와 있으니까 목표 주가 흐름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밸류가
지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이 흐름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쨌든 1%만 더 올라가면 상징적으로 10만 원이 다시 재돌파가 되니까 좀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큐렉소가 AI 의료 쪽도 있지만 이 수술용 로봇 관련돼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로봇 쪽에서 어쨌든 순환매라고 볼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봇이 잘 되려면 결국은 AI 쪽으로의 어떤 스토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AI 소프트웨어는 사실 요즘에 그렇게까지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순환매가 나온다면은 저는 한 번 정도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관련돼서는 혹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흐름이 맞겠죠. 이제 그쪽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은 가보면 결국은 스토리라인이 튼튼한 것이 어텐션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이 AI 연관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자체도 정책적으로도 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또 IPO도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은 스토리라인이 갑자기 이상하게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최소한 연말 잘하면 CES 내년 1월까지도 연결될 소지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본다면은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덜 올라간 건 올라가고 올라간 거에서 그냥 많이 빠지진 않고 이런 정도 하면서 이 계단식으로 유지하려는 탄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망일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CS에 항상 좀 스토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IPO가 이제 있잖아요. 로봇 그렇죠. 중국의 유니트리인가 그것도 있고 그런 거 해서 몇 번의 정황점이 있을 텐데 지금 올라온 만큼 또 그 정도 속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스토리 라인이 아직은 살아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전반적인 흐름을 또 쥐어 잡을 게 이번 주에서 테슬라랑 인텔의 실적 그리고 그렇죠. 그때가 지나가면서도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 후반에 또 훨씬 더 굉장히 강해지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체크를 많이 해볼 만한 게 테슬라랑 어쨌든 인텔이 네네.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저께 사실은 오후 시간에 보여드렸었어요. 오후에 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QOQ는 다올라간다 이거. 제가 가져온 거를 다시 한번 리터레이트를 해드리면은 테슬라는 사실은 두 가지죠. 걔네 자체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라든지 옵티머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거티브하게 기다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젠 주가 레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렇지만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뭐 그냥 중립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지금 뭐 선제적으로 어떻게 나쁘게 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괜찮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 제가 카톡으로만 갖고 있었고 말씀을 드리면 넘버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일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 매출 기준으로는 컨센서스가 전분기 대비 18% 증가된 266억 달러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18%. EPS는 53% 증가한 55센트. 이게 지금 넘버예요. 넘버적으로 그렇고요. 이 중요한 건 인도량은 다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마진이죠. 마진이 전분기에 매출 총이익률이 17.2%였는데 이게 7, 8, 9월달 들어오면서 신제품이 나왔죠. 모델 Y의 그 신규 모델이 좀 가격이 낮은 거 39,000불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보다 낮은 제품이 나오면서 그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정도에 따라서 마진에 대한 좀 관심이 있고요. 혹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액공제가 완료된 게 9월 말이잖아요. 7,500불짜리.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혹시 코멘트가 있으면 요게 정도가 후지 단기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옵티머스건 로봇이건 이런 거 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대한민국 여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포함해서요. 네. 일단 뭐 중립 이상으로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뭐 저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만약에 로봇에 대한 코멘트가 없다면 전 로봇은 한번 변곡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코멘트에서 로봇 얘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증시의 분위기가 지금 좀 비슷하니까 잠깐만 요 다른 얘기들로 한번 넘어가 보면 제가 이거 이제 같이 어제 보셨을 거예요. 이 아마존 맞죠. 웹 서비스가 이제 전 세계 목통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상당히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뭐 클라우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전력 인프라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격화가 되면 아마존은 안 좋겠죠. 아마존의 주가는 안 좋을 텐데 나머지 쪽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좋아질 것 같은데 혹시 이 아이디어, 이게 어쨌든 되게 큰 일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에 대비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뭔가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요걸 그냥 지나가는 이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끄집어 내볼지 요거는 어떻게 오늘 생각하세요? 관련되는 게 뭐가 올라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슈가 된 게 작년에 7월 달인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뭐지 클라우드 뭐 스트라이크가 뭔가 그 해내 때문에 한번 크게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관련해서는 꽤 일파만파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슈가 된 게 그렇다 하더라고요. 클라우드 중에서 우리가 웹할 때 웹사이트 이렇게 주소할 때 웹사이트 주소 치잖아요. 그게 IP 주소로 바뀌는 기능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DNS라는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동부 서부에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긴 게 이 속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는 뭐죠? 보안이죠. 그렇죠. 보안. 심플했을 때. 근데 보안하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뭔가 준비가 덜 된 것인지 아니 기술적으로 뭔가 페일리어가 나타난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가 된 걸 백업을 했는지 이런 그 디테일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회복이 됐다 그러고 말았으니까 맞아요. 이게 뭐 어느 펑션이 문제인지 아니면 보안 시스템의 문제인지 준비하려는 백업하는 그 캐파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일견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와야지 이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로 판단하면 괜찮게 왔기 때문에 그게 오늘 뭐 보안주가 그래도 올라가나요? 보안주에 별로 안 움직여. 그게 디도스 공격 받았다든지 뭐 무슨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관련되는 주식이 올랐으면은 연관을 붙일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뭐 그냥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생각하기 귀찮아서 잘 몰라서. 네.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게 원래 이제 뭐 미국장에서는 연관된 종목군들 대부분 흐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반영이 그게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런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되 안 움직이면 굳이 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문제는 이게 나쁜 거는 누가 보안을 건드린 거야. 그렇죠. 아니면 기술적으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아이덴티파이가 지금 정확히 저한테 안 와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트래픽이 더럽게 많아서 몇 번에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코멘트나 논평이 안 나와서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립니다.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일단 나쁜 거긴 하죠. 네, 뭐 일단은 그래도 이제 이슈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는 되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51만 원, 50만 1,000원 그리고 9만 9,4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또 채팅창에서는 명예에 있었으면 또 영차 했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앵커를 그리워하시니까 저희도 영차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영차를 하려면 당연히 먹거리가 좀 필요하겠죠. 힘이 딸려, 에너지. 네,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조갈비에 양념 토시살인데요. 요즘에 이제 제가 하도 징징거렸더니 굉장히 좀 좋게 나와요. 보시면은 고기에다가 밥 세 덩어리가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주 냄새도 지금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맛있어 보여가지고 좀 꽃배기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드셔보세요. 일단 먼저 드시면 제가 설명하고 제가 또 맛 평가를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제 명앵커가 항상 침 흘리면서 못 먹는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양념 토시살 600g 3팩이고요. 근데 좀 이런 거 좋은 거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하나씩 주시면 저희 이거 광고도 공짜로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600g 3팩이고요. 1.8kg 구성입니다. 이제 제품 별도 소비 표기일까지 소비 기한인데 소비 기한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궁금하실 텐데 그래도 좀 넉넉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000원을 추가했을 때 두 팩이나 추가 증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가격은 39,800원이에요. 그래서 특제 비법 간장으로 숙성을 했고요. 육즙과 육향이 뛰어난 뉴질랜드산 토시살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인증도 받았고 술 안주로도 밥 반찬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일단 냄새는 좋아요. 냄새는 좋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근데 토시살이잖아요. 네. 제가 토시살을 특별히 많이 먹어본 경험이 개인적으로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런 맛이구나. 좀 다르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식감도 좀 다르고, 좀 표현하기가, 아니, 진짜 드세요. 약간 표현하기가 좀 다른데, 네. 아주 부드러운 건 아니고, 네. 전 질기진 않고, 약간 이렇게 짭조름하면서도, 에너지를 부스트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에너지를 부스트해요? 네, 에너지를 부스트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좀 갑자기 기대가 되는데. 근데 둘 다 먹으면 답이 안 나오니까 저는. 근데 드세요. 혹시 자료가 오늘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없죠. 말로 떠요. 그래요? 근데 할 거 많아요. 할 거 많아요? 어저께 했던 거 뭐 환율도 얘기 좀 해드리고 어제 환율 못한 얘기도 아, 있으니까 네네네. 뭐 그런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환율 얘기 좀 일단은 토시 끝났고 이제 토시는 제가 이따 먹으면서 또 평평히 할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 부스트업 하고 나서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추우니까 이제 폴로 이 옷인데 라운드 꽈배기 니트예요. 이 니트 이런 스타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니트의 계절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오늘은 나오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이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이렇게 니트로 되어 있고요. 소재가 좀 괜찮아요. 좀 부들부들하고 폴로 다들 입어보셨으니까 그 옷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니트고요. 일단 색상은 좀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은데 블랙이랑 네이비, 그레이, 스카이 블루 이렇게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요즘에는 이런 회색이나 아니면 파란색 이렇게 네이비 이런 쪽 좀 좋아하니까 이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사이즈가 라지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제가 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이 라지 사이즈면 저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덩치 보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저 덩어리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라지 입으면 딱 폴로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는 S, M, 라지, X 라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폴로가 여러분들 매장 가서 사시면 되게 비싸요. 저도 이제 폴로는 구경을 자주 가는데 이게 보통 한 10만 원대 후반에서 20만 원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핫딜가로 79,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코튼 혼방 소재라고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해외 프리미엄 아울렛 병행 수입 정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나 궁금하시면 리싱크에 문의하셔가지고 정품인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확인해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념 토시살, 라운드 꽈배기 니트 이 두 개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고기 먹을 거고요. 네, 우리 본부장님 환율 얘기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기 이제 보통 우리가 환율이 1440 20, 30 간 상태에서 연말 경우에는 1320 가고 내년엔 1300 가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외국인이 왕창 들어올 것이다.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아직은 한미 확산이 잘 안 되거나 오늘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원화 환율이 얼마나 빨리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느냐. 이것이 하나의 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말이죠. 그럼 지금 원화가 혹시 약세를 유지하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거죠.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된다 이거죠. 근데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이 우리하고 지금 뭐 한미 약세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구조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우리 입장에서는 많아지고 있다. 과거 3년, 5년 전하고 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외국인도 그걸 인정을 하는데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펀더멘털하고는 조금 달라진다라고 인정하면 환율이 1400 몇십에서 1300 몇십 안 내려가더라도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 자체에 큰 이슈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구조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좋아진 건 뭐냐? 과거
작년 말고 20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3, 4년 보면 말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순 투자 금액이 보통 300억 달러에서 한 500억 달러였어요. 300에서 500억 달러 매년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 자금의 달러 수요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기본이고 앞으로 한미 협상이 돼서 3,500억 달러건 확정적으로 되고 그걸 어떻게 나눠가고 돈이 어떻게 되냐 어쨌든 간에 달러에 대한 수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 300억 달러가 아니고 500억 달러일 수도 있고 뭐 700억 달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올라간 거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3년, 4년보다 올라갔으니까 이게 원화가 강세가 금방 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 아시는 내용 같습니다만 서학기민 여자분들이 지난 몇 년 상간에 미국 주식을 많이 샀고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사고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순 매수 금액이 사고 팔고 하는데 1분기 때 최고 100억 달러 넘었고요. 2분기, 3분기 좀 줄어들었습니다. 합해서 270억 달러요. 우리가 미국에 대한 투자 얼마 한다고? 400억 달러. 네. 근데 이거 3,000몇 억 달러 투자 때문에 기조적으로 쭉 3,500억 달러 10년 동안 하던 300억 달러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10년에 걸쳐서 하게끔 안 놔두겠지. 그렇지 않아요? 3,500억 달러? 5년 하면 어떻게 5년 하면. 그럼 700억 달러예요. 과거보다도 더블 정도의 수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폭락할 것 같아요? 버블이 깨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한 1년에 3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이 넷으로 사는 게 해바뀐다고 바뀌겠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한 1,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에 대한 자금에 대한 미국에 대한 투자 자금이 서학개미 모아편에서 그 수요가 한 5년 전에는 거의 없었던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환율이 갑자기 내려가느냐 이거죠.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미국에 투자를 500억, 700억 하면은 국내 투자가 갑자기 확 늘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국내 GDP가 갑자기 0.8, 1.0이 된 게 물론 회복이 되겠지. 회복돼야 되겠죠. 우리 뭐 내수도 회복되고 하면 회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부동산 규제하는 것이 좋은 의도가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소비를 또 위축시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자생적인 GDP가 올라가는 것도 한계도 있으니 그러면 원화 강세가 빨리 안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원화 약세가 계속 1,400인데 놀고 있으면 타결이 되도록 1,400 놀고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예스 앤 노입니다. 예스는 뭐냐? 인플레가 되면 예스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1,200 얼마에서 1,400 갈 때 한 100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10% 원화가 약세가 되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은 10%면 0.4% 정도의 인플레 상승의 효과가 나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환율이 1,400 계속 놀고 있으면 과거보다는 인플레가 한 0.4%, 0.5%가 올라간 상태로 있는 거예요. which is 네거티브.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는 유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유가가 또 인플레에 또 반대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원화 약세가 실제 국내의 인플레 부담은 그걸로 인한 거는 거의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자생적인 GDP 올라가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는 서학개미나 이거 합해서 1,000억 달러 이상, 1,100억 달러가 새로 애딩이 되기 때문에 이 기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내는 국내 자생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성향, 주택에 물린 거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다르는 거고 그러면 주식은 어떠냐? 파지티브 네거티브냐면은 그것도 예스 앤 노입니다. 파지티브 예스, 파지티브 누구? 쏠린다. 수출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해외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계속 먹고 살아야 하는 주식이 뭐 있어요? AI, 반도체, 그 다음에 같이 동반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뭐 조선 이런 거, 뭐 이런 쪽은 괜찮겠지. 그렇죠. 그럼 아닌 거 그런 주식들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수출도 사양식품 이런 거는 환율 효과 때문에 좋겠지만 또 아닌 것들은 옛날 전통적인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을 거고 그 차이를 국내 내수 중심의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당이나 뭐나 이런 걸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의 네거티브나 파지티브면 수출 중심 오케이. 그 다음에 선별적 더 집중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내용이 좋다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칭찬 일색으로 감사합니다. 있어서 네, 거기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면 일단 내용은 저도 되게 동의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거에서 인플레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반대로 금이 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의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만약 금이랑 은이 가격이 고정적인 상황에서 그런 스토리로 가면은 이렇게 또 설계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또 약간 변수 포인트도 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금과 은 이러고 또 기타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을 또 어떻게 같이 복합적으로 보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 지적이에요.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유가가 절대적이었고 지금 다른 이유에서는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올라갔고 1,400 몇백 불에서 5,000불, 7,000불 부른 상태에서 뭐 은금 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금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치니까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거예요. 글로벌리. 네. 그러니까 포모 영상을 중국도 사고 인도도 사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럼 한국도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네거티브입니다.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지 말라니까 현금 있으면 부동산 서울에 한 15억 주고 사고 최소한 15억이 기준이라면서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15억 아닌 집값이 오르겠죠. 20억 있는 사람은 덜 오르겠죠. 멈추거나 빠질 수도 있겠죠. 경매 나오는 수 있으면 경매는 토지거래 관계 없으니까 경매에 몰리겠죠. 다 예상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국지가 없으면 10억 이상 돈이 없으면 주식으로 와야 되는데 10억을 갑자기 주식으로 갑자기 할까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에도 10억이 있더라도 그거에 한 10분의 1이라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건데 어쨌든 자산을 다이버시피케이션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금융이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고 TSMC가 될 수도 있고 ASML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잘 모르겠으면 뭉태기로 ETF를 해야 되는 거고 자신 있으면 한 두 개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네. 전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 사람 본원님 말씀도 듣고 제 얘기도 듣고 그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저 사람 말 들어서 잘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포모가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회사에서 냈는데 한 3번은 더 남을 것 같다. 3번은 더 나올 것 같다. 오늘 내일 오고요. 3천 뚫을 때 오고요. 실적 발표되면서 가이던스 높일 때. 그쵸. 오늘 미국장이 상승했었던 제가 크게 3가지 이유를 담았는데 3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거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거의 85%, 86%,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닝이 달라지면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달라지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슉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미국이 S&P 기준으로 올랐나? 안 올랐습니다. 6,700에 머물러 있어요. 그 여전히 PE가 23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안 가져서 그런데 빅텍, 엠텍, 빅테크. 이게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이 YY로 한 8.5% 올랐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빅테크 쪽은 이제 15%인가 17% 오른 건데 15%대. 그렇죠. 넘버 나무 가이던스가 바뀌면은 더 쏠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기준으로 260 했을 때가 260 내년도 304회사 했을 때 23배고 내년 어닝으로 하면은 무조건 7천원 불러야 돼. 7천이 부르게 된다는 거는 웬만한 그 빅테크나 다른 것들은 약 6,700에서 7,000이니까 5%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10몇 프로씩은 10% 두 자릿수는 한 번씩 가봐오고 나서 이제 피크가 나발이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한국도 비슷한 거지. 한국도 비슷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10%까지 뭐라도 하여튼 좀 더 가고 나머지 것들이 3% 5% 가고 어차피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클로즈면서 그렇게 하면 4천을 살짝 넘는 순간에 그 대기하고 있는 자금에 확 들어와서 포모가 한 번 더 온다 이렇게 판단을 될 수 있는데 그 분기는 실적이고 삼성전자 실적은 나왔고 하이닉스 실적은 아까 이미 사람들이 알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1조 5천 나오면 지금 게임 끝난 것 같아요. 그럼 푹 빠질 것 같아요. 한 4%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12조 이상 13조 이렇게 나오면은 주가는 빠지는 듯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금방 안 빠질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가 항상 0.8인데 0.8이라는 게 그럼 주가가 목표 주가가 변함이 없을 때 0.8 곱했을 때 주가가 변하고 목표 주가가 변하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63만 원이 났다면서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을 때 이게 기억나세요? 15조 분기 15조면은 50만 원 가는 거고 맞아요. 18조 가면은 그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렸어요. 그때 한번 장표로 해서 말씀 주셨죠. 아직 18조가 컨센서스는 아니죠. 근데 이번 실적이 나오고 그쪽까지 가면은 50만 원에서 안 빠지는 거고 그 이상의 컨센서스가 잘 안 잡히면 50만 원을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50만 원 가고 보는 거고 그게 애널리스트 목표,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가 63만 원 던지고 곱하기 0.8면 그게 딱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직은 한 2번 정도 확인할 길이 있다 보니까는 딴 데 못 가고 여기에 갔다 보면은 다른 주식이 그 변화키 같은 주식이 오늘은 덜 오르죠. 그러면 삼성하이닉스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수급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고 조선업 마스크하고 반도체 이런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리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보통 포모 현상이 오면요, 초반에 바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더 오른다고? 와, 여기서도 더 올라? 진짜 막 다 있는 거 다 넣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쯤 꺾여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의 사례를 무조건 안 좋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때 정말 엄청났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예상을 다 깨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는 거 넘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기준점만 맞춰주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증시 한번 브리핑 드리고 마감 코멘트 듣고 그다음 정리 좀 드려볼게요. 코스피가 아까 우리가 한참 환율 얘기할 때 2%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 3,888선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1.92%고요. 우리가 처음 보는 4,000 정도의 이 가치도 이제 한 3%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미국장에서 랠리 한번 나오면 뭐 언제든지 손에 닿을 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아쉽습니다. 880포인트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중심으로 여전히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상승과 하락 종목 수는 여전히 한 1,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수도 크게 변동이 없고요. 장 초반에 이제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프로그램도 순매수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 외국인 현물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외국인은 한 2,800억에서 3,000억 정도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 2,000억 정도, 많게는 한 4,000억 정도까지, 2에서 4,000억 정도까지 변수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미니 지수가 별로 변동이 없는데, 장중에 이게 더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아마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있을 거고요. 니케이가 돈 풀기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나 뭐 유가나 금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이제 김장일 본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프닝 벨 하는 사이에 10만원 갔으면 박수를 또 우리도 좀 짜자자작 해보고 싶었는데, 한 3,400원 남았어요, 여러분들. 영차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50만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답답하셨던 현대기아도 좀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조선주도 순환매 도니까 항상 포모가 올 때 뭐 관련 산업을 보는 것도 좋지만, 좀 유력한 산업적으로 흐름이 좋은 산업군들은 어차피 움직이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초반부터 원전주들 순환매 계속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력변압이나 이런 것들도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일부 변동이 좀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로봇주에서 큐렉소가 좀 움직였었는데, 다시 한번 효림 로봇, 휴머노이드 쪽으로 좀 돌면은 나머지 쪽에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로봇은 언제든지 반도체의 끝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LB는 개별적인 이슈로 장중에 좀 분위기가 좋았고, 나머지 쪽도 뭐 초반이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은 한 9시 반부터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일부 이제 로봇주라든지 그런 것들 안에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건설기계 쪽에서 약간의 좀 랠리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뭐 재건 관련된 이벤트도 있지만, 분명 오늘 또 지정적 리스크 또 이벤트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이슈를 좀 빠르게 추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정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마감까지 혹시 오늘 시장 너무 좋으니까 뭐 이런 건 좀 주의해보자, 혹은 뭐 이런 거는 좀 더 체크를 해보자 라고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애매하죠. 안 갖고 계신 분들. 그렇죠. 네. 좀 밀리면은 안 갖고 계신 분들 할 텐데, 얼마나 밀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저께 일본이 한 3. 몇 프로 오르고 오늘 한 1% 오르니까 한 4. 몇 프로 오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저께 얼마나 올랐죠? 어제요? 어제도 주가가 좀 올랐죠. 좀 올랐나? 한 1.7% 올랐죠. 코스피가 1.76% 올랐습니다. 그 합하면 오늘까지 한 3.6% 오른 거잖아요. 네. 일본이 한 오늘까지 4.3% 오른 거거든요. 퀴즈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코스피. 그러니까 뭐 좀 밀리면은 0.3% 정도 여기서 더 밀리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코스피 여기서 0.3% 밀리면 먹을 수 있다.
1% 먹을 수 있다 최소한 이런 혼자 생각은 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저거 어차피 말씀 4,000원 뽀모 한 번 오면은 그냥 가는 거니까 예, 그 일단 뭐 갖고 계신 분 하시고 잘 접근하시고. 네,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루하루만 보지 마시고 지금은 중장기적인 이런 방향성을 잘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좀 비슷해요. 저도 원래는 좀 테마적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산업적인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방향성은 좀 정해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넘버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가 많은 산업군들 예를 들면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적적으로 보면 변압기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실적 베이스로 가고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군들을 잘 선택을 하시고 좀 기다리시다 보면은 분명 리포트도 나오고 조선도 어제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리포트가 좀 깨작깨작 나오긴 했지만 별로 반응이 안 되는데 오늘 한 방에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채증이 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좋고 거래 대금이 많으면 거기서 순환매가 나올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주력적인 산업군들 안에서만 포트를 잘 짜놓으시면은 결과적으로 시간의 차이일 뿐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 결국에는 다 수익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둘이서 하느라 조금 약간 뭐 재미는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최선을 다했고요. 또 저희 뒤에 또 아침엔 투자도 있고요. 저도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하거든요. 학원의 주식 이야기도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뒤에 이제 허재무 앵커와 또 홍선의 앵커 요즘에 클로징벨 또 나오셔가지고 네, 엄청 그러시죠. 활약하신다고 하는데 또 거기서 또 알찬 정보 많이 해주실 거니까 뒤에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또 혼자 고군분투 해주신 김찬일 본부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진행을 하느라 약간 좀 편안하게 했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저희는 이따 클로징 벨 해주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디프로도 예쁘게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